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점심시간이 접어들면서 지수는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오늘 원전주가 강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탈원전 기조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탈원전 정책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원전주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 원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오늘 오랜만에 또 원전주들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멘토니. 이 원전주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 일시적인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긴 한데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탈원전 같은 경우는 저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탈원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안 좋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조금 주력으로 좀 사용하자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역시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쪽으로 살짝은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세를 좀 이렇게 거스르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탈원전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앞으로 좋은 꽃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은 사서 천천히 모아가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플러스로 원전을 이용하게 되면은 역시나 영업이익률 다시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이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너무 이렇게 테마성으로 급등 나와버린 기업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뭔가 슈팅이 나온다든지 1, 2주 정도의 테마 형성이 되었을 때 주가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장기 투자의 기원이 될 것인가, 뭔가 기동력이 될 것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쫓아다닐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시세를 내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투자하시게 된다면 결국 테마에 아니 원전이 앞으로 좋다고 하고 이렇게 원전 관련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급등 나오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진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눈 돌려보자.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한국전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지수의 움직임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런저런 움직임, 방향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는 하나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전쟁 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이제 약간은 내일 아니다, 남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증시는 그렇게까지 타격을 입지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증시가 조금 무너졌다고 한들 그게 이제 금융 마비라든가 금융 시스템 전체 붕괴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핵심 증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잘 버티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간 안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안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가가 올라가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 정말 하루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고, 에너지 관련주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 중에는 대성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가 있던데,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유발할 수 있느냐? 역시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원가가 올라간다, 결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요 100bp라고 하는, 그러니까 1%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를
누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3월 FOMC에서는 1%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급진적으로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건 역시나 증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단기 충격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단식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계단식 하락에 당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본전도 못 찾고 아무것도 득도 못 보고 또 물리게 되고 추가 매수를 또 했더니 또 물리게 되는, 그리고 위쪽에 비중만 많아져가지고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는 살 돈이 없어서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한 달 안에 끝나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냥 폭락 빡 와버리고 그냥 다시 급등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 말은 추가 매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 전문가가 TV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를 이렇게 오랫동안 외치면은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뭔가를 하세요, 사세요, 파세요 이래야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한테 득이 될 건 없고요. 여러분들께 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지금 팔고 다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부분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뭐냐면 지금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지금 여기 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시게 되면은 괜히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급등주에 또 물리게 됐고요. 올라가는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내 종목, 좋은 종목을 잡고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종목을 잡을 수 있고요. 돈이 생기면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상한 종목을 사거나 이상한 데 또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점을 알 수 있습니까? 저점이 어딘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저점에 들어갈 용기는 있습니까? 배짱은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다시 들어간다라는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요, 절대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손절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손절이 아니라 손해에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현금화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단기 반등이 좀 나와주는 이런 시점에서 만약 2,8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비중이 없으니까 현금 비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추가 매수할 자금 만드는 거죠. 근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절해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들고 있다가 반등 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그리고 들고 있다가 한번 밑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조금 더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보자. 추가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고 하락하는 걸 보고 있는 것과 현금을 두고 있으면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느낌입니다. 들어가야지라고 보고 있으면 급해져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게 또 저점이 아닐 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반등 나오면 2,800포인트까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2,600이 무너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세계 정세 그리고 통화 정책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 좀 길게 놓고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농심네. 네, 농심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8,500원에 19%예요. 29만 8,500원에 19%. 예. 아,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님 매도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멘토님. 전거래일 오늘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떨어지는 거 보면서 손들하면 되지 않느냐, 현금화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제가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수 떨어지는 거 보면 손절 못한다. 손해가 너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해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죠. 주식이 똑같아요. 우리가 잘 사면 뭐합니까? 잘 팔질 못하는데.
그럼 왜 못 파느냐? 결국 내가 뭔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팔아야지, 결국 내가 올라갈 땐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팔질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올 때 잘 매도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올라올 때 매도하는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을 줄이고 내가 만족을 하면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쯤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는 욕심의 크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잘 파는 거 없다, 내가 만족하면 그게 잘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매도가 되지 않았겠죠. 그 말은 지금은 수익이 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수익 중이었다라는 거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수익이 이렇게 났었을 때 내가 매도하지 않았으면은 결국 수익 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을 생산 많이 해요. 그래서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농심하면 라면 아니겠습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농심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지수가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밀려 내려가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식음료 파트 쪽은요, 조금 버텨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심이 지금 당장은 떨어졌으나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해요. 그러면 이번에 떨어졌을 때는 수익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올라갔던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27만 원쯤까지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업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농심은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7만원까지 혹여나 다시 밀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냈었다는 생각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빠지면 27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고 가시고, 다음번에 또 32만원, 33만원까지 올라오면 또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챙기면 좋은데, 멘토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저번에 그래가 일부는 그 위 가격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하고 나머지 남은 건데. 잘했습니다. 이거를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고. 지금이라도는 없어요. 주식할 때 금기어가 지금이라도예요. 예. 지금이라도는 다시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입에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 벌어졌고 잘 매도하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분할 매도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략을 드린 거예요. 지금이라도는 없고, 지금은 27만 원에 오면 더 사도 되는 기업이니까 들고 가고, 지금은 33만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해야지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보성 파워텍이고요. 예, 6,000원에 10%요. 6,000원에 10%.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유일하게 원전주 중에서 간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아직까지 손실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뭐 조금 더 가지 않을까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한가를 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게 한도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따라고 하는 매매가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인데, 상한가 올라갔던 종목의 상한가에 사는 거예요. 내일 더 갈 거라고 보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갔다라는 것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가고 굉장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비싸게 샀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너무 네.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두산중공업 SMR이라고 해서 뭐 소형 모듈 원전 뭐 그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건데, 지금은 탈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번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비싸게 사니까 급등이 나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비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야 좋죠. 맞아요. 비싸게 살 때 시끌벅적했어요? 아니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조용했습니까? 시끌벅적했죠. 그럼 시끌벅적한 종목을 사면 비싸게 산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배우시고 이번에는 본전 탈출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5,700원 선 정도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네, 5,700원 선이요. 네, 거기서부터는 한 5% 정도 손절인데 그냥 네. 그 정도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조금 이제 내일 수요일 시세가 조금 나오게 된다면 아마 슈팅이 좀 더 나왔을 때 본전까지 한번 올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이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차요. 예,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5천 원에 5%요. 20만 5천 원에 5%.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현대차 차량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최근에 이제 주말 동안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러시아에 예. 받을 대금이 자동차 업계, 자동차 부품 업계, 완성차 업계 네. 이런 쪽이 많다고 하는데 그쪽이 지금 금융이 다 마비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야 저기서 받을 돈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데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딱 추정이 되는 회사들이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원래 이렇게 될 만한 운명을 타고 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제가 현대차는 과거에 바닥에 있을 때는 전기차 대장이니까 들고 가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원치 않지만 장기 투자로 강제로 멱살 잡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끌려가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끌려가면 내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끌려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비중도 5%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충분히 네. 떨어졌을 때 비중을 오히려 한 20%, 30%까지 늘려낸다면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는 게 현대차가 네. 로봇 산업에도 대장입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 로봇 관련 쪽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산업화가 잘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드론 택시라던가 이제 드론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열려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미래 산업에서는 자동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서 고생인 거지 사실 저 같은 사람 이걸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내가 너 살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해서 딱 사는 게 아니고 좋으니까 떨어져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 신상품 뭐 옷 같은 거라든가 가방 있으면 신상품 나올 때까지 딱 돈 모으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그 신상품도 안 나왔는데 가가지고 가방 아무거나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1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까지 혹여나 밀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15만 원까지는 저는 밀릴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라고 표현하기 좀 웃긴데 운이 좋아서 10만 원까지 밀리면 저는 비중을 50%까지 늘려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6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비중을 100%까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맞아요. 비중을 5%를 지금 20만 원에 미리 샀으니까 떨어지는 게 나빠 보이는 거지 사실은 엄청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15만 원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거나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비중을 한 15%까지 한번 늘려보시는 거 어떨까? 그리고 10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50%까지 늘려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AP 시스템이요. 예, AP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23,500원에 저기요 40%예요. 네, 23,500원에 40%. 알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AP 시스템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멘토니에서. 우리가 네.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보통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은 다 위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어때요? 아유, 그럼 아주 아름답죠. 예. 이 정도면 뭐 지금 제가 양호하고. 봤을 때는 거의 자서전을 쓰신다면 자서전에 딱 역사로 하나 남겨놔야 돼요. 내가 이 AP 시스템 23,000원에 샀도다 뭐 이런 그 느낌으로. 정도로. 좋잖아요. 지금 네. 제일 저점이에요, 거의.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시청자님께서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이 40%의 비중이 괜찮아요. 근데 4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투자관이 뭔가 좀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 40%의 비중은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40%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자마자 올라가지 않고 약간 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죠? 네.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잘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조금 밀렸을 때 내가 버틸 정도가 되느냐인데 시청자님이 지금 이거 버틸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 그리고 혹여나 여기서부터 한 10%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이 그 정도는 뭐 별거 없어. 난 이 종목을 장기로 볼 거고 수익 날 때 팔 거니까 빠지는 거 전혀 무섭지 않아 라고 한다면 괜찮은 비중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도 보고 조금 있어요. 버겁고 10%까지 밀렸을 때는 조금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좀 잠이 안 올 것 같고 불안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가져가도 되고요. AP 시스템을 만약에 18,000원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정말 증시에 충격이 생겨가지고 지난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이 떨어져가지고 18,000원까지 밀린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 더 늘려도 된다고요? 늘려도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늘리지 말고 지금은 내 매수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놔뒀다가 혹여나 밑으로 충격이 빵 하고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들고 가시면 이거는 35,000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35,000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안 되나요? 그 이상은 그때 돼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좋은 명언이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입니다. 예, 오늘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 갈까요? 그거 아마 생각할 필요 없어요. 35,000원 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멘토님 오늘 맞죠?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네. 강연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는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고 통화 정책이고 하락장이고 필요하지 않다. 결국 수익은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려가는 장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분명 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 무슨 종목인지 힌트는 제가 잘 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방송만 본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좋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들고 가기도 편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제가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좀 빡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조금 고되게 조금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힌트를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함께 또 열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최현찬님께서 아프리카 TV 143,800원에 30%.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바닥인가요, 멘토님? 우리가 그 바닥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떤 스케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코끼리도 보면요, 꼬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어떻게 코끼리인지 알까요? 모르죠. 잘 알기가 힘들겠죠. 근데 다리만 이렇게 봐도 힘든데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보여요. 코끼리구나 싶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거를 아프리카 TV라는 것도요. 그냥 당장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크게 보고 있죠. 크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바닥인가 싶을 거예요. 분명 이걸 지금 아마 상담 올리신 분도 아차 하면서 아차차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와 바닥인 것 같다. 다 떨어진 것 같다. 야 이거 지금 봐봐. 이런 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이렇게 짧게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것 조금 보고 다 밀린 것 같다 싶어서 막 들어가신단 말이죠. 이게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은 시세를 내고 나면 한참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고 하락 중인 거죠. 이런 거 뭐 한다고 삽니까? 저는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당장 힘드시면은 아래쪽에 손절 라인 딱 정해놓고 매도하시고 반등시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들고 있지 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피디님께서 세트레가이 41,900원에 15%, 항공우주 관련주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이쪽 섹터 흐름이 좋기도 하고 지금 거의 41,400원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중이 15%니까 아마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계획을 짜고 네. 보신다면은 지금 누리호 발사가 아마 5월에 아마 또 예정이 되어 있을 예. 거예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시세를 또 한번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좋은 성과였어요. 나름 시험 발사해가지고 궤도가에 어느 정도 들어간 거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기술이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발전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드론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위성 산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본다면 세트레가이를 지금 당장 눈앞을 보고 투자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단기적으로 이 저점 깨질 때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비중이 15%면은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점 깨진다고 하더라도 3만 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하에서는 비중을 늘려버리면 되는 종목이다. 대신에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작은 계획에 따라서 저점을 잡고 37,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방법. 내가 짧게 볼래라고 하신다면 37,000원 손절, 반등 시 한 45,000원에서 5만 원에 매도하시고요. 난 좀 길게 봐도 돼라고 하신다면 3만 원까지 빠졌을 때 비중을 늘리시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몽이님께서 코스메카 코리아 신규 매수 문의합니다. 화장품주 지금 진입할 만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굳이 사려면은 항상 화장품은 대장이 딱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대장을 사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고 뭐 어디 뭐 코스맥스를 보고 딴 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장을 보면 되는데 네. 도대체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대장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대장주가 뭐 꼭 아니어도요. 소형주에서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날 가능성은 정말 높아요. 근데 제가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지 말라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뭐 한다고 굳이 사느냐.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저점까지 기다려서 사는 방법이 있고요. 저점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살래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탕수육 항상 말씀드리지만 찍어 먹냐, 부어 먹냐. 뭐가 맞든 간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급해서 내가 조금은 들고 있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걸 좋아해요.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4,000원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라고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10%고 매수가는 21,500원입니다. 네, 21,500원에 10%. 네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뭐 갭상승 출발하고 지금도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더 가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보성파워텍이 원전 관련주에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산중공업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원전 관련 테마가 만약 강했다면 얘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우상향하면 천천히 분봉상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분모상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계속 살려고 예.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힘있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 오늘 사신 거예요, 설마? 저 오늘 산 거 아닙니다. 오늘 산 건 아니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성파워텍도 내일 수요일에 엄청 크게 시세를 내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거래량 대비 뭐 매수 잔량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도 이제 제일 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사실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오늘 사서 뭐 저점에 손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단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시간이 주식에 쏟아부을 시간이 좀 많다라는 거고, 평소에 내가 주식이 거의 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투자를 해서 편하게 투자하고 싶고요. 나는 일상을 좀 살면서 주식은 약간 내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재테크 수단이에요라고만 생각하실 거면 저는 이거 매도가 맞다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몇 달 됐거든요. 네,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수익은 안 나고 별로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되나 몇 달 동안 기다렸을 때 수익이 날 만한 기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만 심해가지고 들고 있는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잘 샀다가 잘 팔고 추가 매수 잘하고 비중 조절 완전히 그냥 꽃처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사실 이런 종목은 들고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빨갛게 유지가 되고 오늘 저점이죠. 2만 원짜리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500원이거든요. 네네. 이거 유지가 되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25,500원이 오늘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또 떨어졌다 올라갈 텐데 그때 약간 마음이 좀 많이 심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절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이 10%라서 그냥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많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한다면 저는 25,500원에서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게 최고 좋고, 네. 그게 아니면은 난 좀 더 그냥 뭐 이 종목으로 끝을 볼래라고 하신다면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되는데, 저는 16,0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테마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네.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전략을 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목표가는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주식을 하는 그 하수들이 나는 거예요. 예, 목표가를 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 다 하수거든요. 아, 네. 네, 목표가는 굳이 정하지 마시고 일단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500원이 밀리냐 안 밀리냐 보시면서 밀렸을 때 시청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추가 매수 할래? 아니면 나 손절할래? 그것만 일단 먼저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명문제약 예, 명문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5,000원에 20%인데 추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의미가 없어 오르겠어요. 알겠습니다. 5,000원에 네. 20%. 지금 뭐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딱히 이렇다 만한 방법은 없어요, 이제. 네. 추가 매수도 꽤나 하셨고, 매수가가 원래 워낙 높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회사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적자에서 이제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 자체는 테마성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옛날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뭐 바이러스 테마로 막 움직였고, 그리고 치매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오고 했었는데, 흐름상 치매 관련 이야기가 저는 올 중순에서 올 연말 사이쯤에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탈출하는 게 좋은데, 그 전까지 얘가 이 지금 현재 자리 3,800원에서 유지가 된다면 매우 좋은 건데,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간 상태에서 그런 테마로 급등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하시거나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는 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요. 대신에 들고 갔다가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예. 반등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한번 나오게 되면은 정말 세게 가는 그런 특징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고 매도하시는 게 맞고, 이거 만약에 매도하시고 나면 절대로 저는 이제 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좀 공부를 좀 하시기 전까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밀렸어요. 뭐라고요? 딴 주식은 그래 많이 안 밀렸는데 이게 그래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딴 건 별로 안 물렸는데 이게 많이 물렸어요가 아니라 결국 물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물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은 운전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운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전까지는 주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이 물려있는 동안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시청자님 선택이겠죠. 예. 네, 저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이 밀린다 했을 때 반등 나올 때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S맥이고 7,500원에 5%야. 예, S맥 7,500원에 5%. 작년 1월 달에 네. 매수했는데 예. 그때는 재무가 괜찮아서 매수했는데 그 제가 매수하고 나서 그다음 2021년 재무가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손실이 큰 상황이라서요,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재무가 좋은데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싼 종목을 사는 게 좋은 투자일까요? 재무가 좋은데 남들 다 알아봐줘가지고 비싸진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전자가 좋죠. 맞잖아요. 예. 그죠? 재무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항상 말할 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무가 아닙니다. 가격이에요. 가격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은 좋은 걸 사든 나쁜 걸 사든 그냥 무조건 다 물리는 거예요. 네. 근데 시청자님도 재무를 봤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본 거 좋은데 봤을 때 얘 차트를 한 번만 봤으면 저는 저 자리에 안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인데 저기만 되면 어떻게 됐는가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요. 저 자리만 오면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재무가 좋고 안 좋고보다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일까요? 물릴 가격일까요?
물질 가격이. 그러니까요. 재무만 봐도 안 되고요. 차트만 봐도 안 돼요. 뉴스만 봐도 안 되고요. 재료도만 봐도 안 되고 경제방송만 봐도 안 돼요. 그냥 다 어우러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재무가 좋은 기업이니까 싸게 샀으면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지금 적자가 난 건 어찌됐든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터진 것뿐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안 좋은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됩니다. 역시나 부품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휴대폰 부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품. 이런 부품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해외에서 사와서 국내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바로 적자가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기업이 탈출할 수 있고 엄청나게 잘 올라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인플레이션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물가가 잡혀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올라갈 기미를 그때서야 보일 텐데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그죠? 네. 인플레이션 잡혔다는 뉴스가 나옵니까? 심각하다는 뉴스만 나옵니까? 심각하죠. 그러면 얘는 올라가기까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기까지 남았다는 말은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사 재무는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야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일단 상황상으로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재무는 되는 기업이에요. 네. 체력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기업에는 불리한 게 맞기 때문에 2,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저기까지 왔을 때 비중이 5%니까 부담이 안 돼서 저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2,000원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좀 많이 뺏길 기업이에요. 굳이 그러면 한 샀기 때문에. 3년 정도 안에는, 아니 3년 정도까지는 네. 이제 기다리면. 3년이면 충분합니다. 예. 웬만한 기업들을 3년 투자 계획을 잡으면요. 거의 손실 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끔 추가 매수를 잘하게 된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3년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겠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3년이면 지금 당장 한 달, 하루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일비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2,000원까지 밀렸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2,000원까지 오면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대한항공이고요. 예, 예, 20%고 23,000원이요. 23,000원에 20%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유상증자 하기 전에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소 1년 넘게 가지고 있으셨는데 일단 어쨌든 수익권에 있고 이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일단 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분하고 상담할 때는 제가 제일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수익에 대한 어떤 기준, 욕심 만족도, 다르고. 욕심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막 대박을 노리진 않아요. 그냥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준 있나요? 기준이 있죠. 수익률? 수익률 퍼센트 저도 있죠. 한 15%에서 한 20% 정도. 15에서 20%. 평균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회원들하고 리딩을 했다. 그러면 저는 뭐 한 20% 정도 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걸 거의 기본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20%를 목표로 항상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하는 게 좋아서 5%, 어떤 사람은 좀 대박을 노리고 크게 챙기는 걸 좋아서 한 150% 이렇게 챙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익 나고 있는 건요. 사실은 상담을 했을 때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내 욕심 제어가 안 돼요. 내 자제가 절대 안 되거든요. 절제라는 걸 몰라요. 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더 사볼까 싶어서요. 더 산다고요? 네. 그거는 저하고 매수를 더 너무 안 해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 매매 스타일이 완전히 시청자님이 말하시는 거랑 완전 달라요.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더 사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한다의 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니나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올라왔을 때 더 산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더 사가지고 잘 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제 경험상 시청자님을 말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더 산다고 공부가 안 됐구나. 아예 주식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되신 분이구나. 아, 주식을 모르시는 초보분이시구나. 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혼내고 뭐라고 공부하세요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매도는 20%대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2,000원까지 간다면은 저는 저기서 전량 매도하셔도 좋다 생각하지만 일단 32,000원까지 갔다는 건 정보 뚫을 수 있으니까 보유해서 4만 원까지 가는지 지켜보면서 매도하시면 좋고요. 저기까지 안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주먹 모양의 차트가 만들어져요. 우리 주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예. 약간 주먹 모양 이렇게 손가락 4개 이렇게 또르륵 이런 모양이죠, 그죠? 예, 예. 약간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장기 하락이라든가 큰 하락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전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26,000원짜리를 익절가로 잡으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사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유아 샀습니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9,800원에 30%예요. 59,800원에 30%. 예, 예.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오늘 매수했습니다. 아, 오늘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들어간 거 잘 했을까요, 멘토님? 왜 들어가셨어요, 오늘? 예? 오늘 왜 사셨어요? 오늘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싼 맛에 샀는데 네. 보니까 오늘 좀 확인해 보니까 좀 러시아하고 관련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불안해서 샀습니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3개월 됐는데요. 그래요? 예, 오늘 그럼 지금 사시고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예, 왜 샀는지도 모르시고 정확하게 예. 차트도 보실 줄 모를 거고 현대위아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내가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뭐 분석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지식을 쌓는데도 시간이 분명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걸 예, 예. 지금 사자 말자 전화를 하셨다는 건데 사자 말자 전화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돈인데? 내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세요? 예, 절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지금 이렇게 사자 말자 전화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 상당히 수준이 지금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는 예. 말은 저는 굳이 이거를 뭐 들고 가란 말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계획도 예, 없고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저는 지금 이거 당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계좌에서 돈을 바로 이틀 뒤에 빼세요. 목요일에. 예. 다 빼시고요. 이거 매도하신 분 그대로 다 빼신 다음에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가지고요. 서점 가서 책을 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현대위아는 아까 제가 현대차 상담을 했었는데 녹화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아요. 현대차랑 현대위아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대차 상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녹화를 한번 더 보시면서 공부를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는 보유하지 말고 매도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장호 님께서 대유 5,310원에 30% 들고 가도 대유 안 대유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센스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대유 안 대유 멘토님? 아우 대유. 예, 이거는 이제 김영모 멘토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투리가 대유 이런 거 안 돼서 어쨌든 대유 좋습니다. 가져가도 대유. 요거는 53,000원대 이렇게 5,3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대유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한 2, 3개월 전에 여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유상증자 누가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작전 냄새가 난다. 회사도 좋은데 유상증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농기계 쪽이기 때문에 나쁜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재료도 좋고 비료 뭐 다 좋다. 그래서 이 기업은 좋은데 유상증자한다는 것은 매집하는 형태로 한번 봐야 되겠다. 유상증자도 매집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도 매집을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군가가 받았고 그리고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유는 10,000원대까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송시영 님께서 오리온 12만 원에 10%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저점을 깨지면 손절해라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많이 네. 해요. 손절을 해라라는 것은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점을 깼다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오리온이라는 자리는 고가인가 저가인가를 보는 거예요. 고가였으면 저점 깨질 때 손절이 맞는데 지금은 손절할 필요까지 없는 저점대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예요. 왜? 지난 저점, 2019년 저점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8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가 추가 매수하기가 딱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저기서 버틴다면은 그때 하자. 지금은 오히려 지켜보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 키워드들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관련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그간 강조해왔던 탈원전이라는 기조 대신에 이 준공이 연기된 원전의 가동 검토를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대란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향후 60년간 원적을 주력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오늘장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성포화텍 보겠습니다. 전력용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난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까지도 시세 연속성이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상한가 기록하면서 5,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입니다. 원전용 공기 압축기, 컴프레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거래량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4,73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정부가 올해 우주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7,340억을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산이라는 재료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만큼 당분간 이 섹터를 주목하자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주목하자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5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RG 넥스원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LRG 넥스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무기체계와 레이더 개발 협력에 함께 나선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이 담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7%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68,9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게임주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지만요. 이 개별 모멘텀이 많이 부각되는 섹터라서 이 종목별 이슈 체크 자세히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보겠습니다. P2E 게임 정식 서비스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가장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7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신작입니다. 라이즈 오브 스타즈가 출시가 됐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게임 토큰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재료가 반영되면서 오늘장 8%의 탄력 나오고 있고요. 11만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네, 지금 대내외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고요. 오늘 양시장 개인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장을 마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267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0.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